오늘은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수인 로이트 바르가바 교수의 그 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문제는 호감이야, 호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두 배로 만나는데 왜 인맥은 이렇게 좁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때 로이트 바르가바 교수는 얘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호감이야, 호감. 이렇게 한마디로 바르가바 교수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할 얘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12년 오후 6시 남루만 차림의 한 남자는 초조한 기색으로 할렘가에 위치한 YMCA 야간 학교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돼지비계로 만든 라드 판매를 잘했던 고도엔 특별한 재주가 없었던 그가 해야 하는 강의의 주제는 대중연설이었습니다. 순전히 아버지와 같은 농부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이 남자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1914년 콜로라도의 한 탄광 기업은 광부들과의 극심한 갈등 끝에 여성 2명과 아이들 11명을 포함해 총 26명의 사상자를 낸 초유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주 방위군이 개입하면서 무력으로 파업을 진압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 미국을 들끓게 했고 이 탄광업체와 모기업은 나락으로 빠뜨리고 빠졌습니다. 언급된 두 사례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남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기개발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기업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사회공헌 기업으로 알려진 로펠러라는 기업의 얘기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초라한 남자와 미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모범 사례로 변화가 된 것일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강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패닉 상태에 빠졌던 데일 카네기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 자기 소개와 함께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카네기를 포함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순간 마법은 시작됐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어느덧 함께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사로 섰던 카네기는 오히려 중요한 교훈을 배워갔습니다.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 호감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후 최초로 인간관계론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고 세계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로 등극했습니다. 록펠러는 연료천을 강회사인 CFNI를 인수한 후 경영 측면에서 승승장구했지만 노동자들은 박한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분노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파업으로 이어졌지만 이에 길을 그려놨던 회사는 오히려 주 방위군까지 끌어들여 무력진압을 했고 그 결과 전 미국의 신문 헤드라인은 하야의 14인 천막전 깽에서 바짝 구워진 여성과 아이들로 도배됐습니다. 런들러 대학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얻은 록펠러는 드디어 기업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록펠러는 급히 아이비 레드베터 리를 최고 경영자로 영입했습니다. 그는 보도자료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홍보 전문가로 이미 1906년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애틀란티스 열차 사고를 훌륭하게 극복해낸 경험이 있는 CEO였습니다. 리가 사정으로 영입된 후 처음으로 한 일은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한 것입니다. 부정적 여론을 감지한 그는 록펠러에게 10센트짜리 동전을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의 일은 놀라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무정한 엉망장애했던 록펠러는 주위 사람들이 헌신하는 다정한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이후에도 꾸준한 기부를 하면서 자선재단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두 사례에서 일어난 반전의 핵심은 바로 호감입니다. 기업이 또 개인이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가장 기본인 호감을 이해하고 이를 갖춘 순간 아무것도 아닌 촌부는 세계적인 구루가 됐고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기업은 좋은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호감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온 로이트 바르가바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는 우리나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진실성,
연관성, 이타성, 단순성, 타이밍, 즉 트러스트, TRUST를 위해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호감은 명함을 교환하는 단순 인맥 쌓기로는 얻어지지 않는다면서 진짜 호감은 단 한 명의 명함을 받더라도 그 사람과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인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호감은 익숙한 개념이지만 이것이 비즈니스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호감을 친절과 동일시하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가진 호감에는 친절과 함께 리스펙트, 존경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호감을 일으킵니다. 기업의 리더들은 단순히 친절하게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호감의 리더는 비전을 갖추고 직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영감을 줘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끌어 존경을 받아야지만 호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존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친절함 그 이상의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하면서 또한 얘기합니다. 인맥 쌓기를 경계하라는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인맥은 호감을 쌓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러나 실질적인 인맥 쌓기와 네트워킹을 혼돈하지 말고 구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즈니스 이벤트에 참석해 많은 명함을 수집하고 발을 넓히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된 인맥 쌓기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이벤트에 참석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대화를 적은 사람들과 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대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겉하기식 인맥 쌓기보다 오히려 향후에도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 다 압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진짜 호감인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물론 각 개인마다 생각하는 그리고 얻고자 하는 호감의 종류와 그것을 얻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호감이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짜 호감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호감입니다. 아메리칸 이스프레소에서 전설로 꼽히는 스캇 디지아마리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지점은 176개 지점 중 173등이었지만 1년 만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성과주의식으로 밀어붙였다면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렀겠지만 이 점프는 그가 머무는 내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직원들은 모두 한 소리로 스캇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호감은 기업의 성과까지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스캇과 같은 리더가 있는다면 스티븐 잡스와 같은 다소 독선적인 리더가 성공한 것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티븐 잡슨의 모순을 논하지 않고 호감도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대부분의 뉴스 기사들을 보면 스티븐 잡슨은 절대로 친절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인격을 모독했으며 자신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취장함으로 죽을 때까지 많은 사회에 기부를 했다는 얘기도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스티븐 잡스를 통해 호감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호감과 친절함은 별개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감이 가는 사람은 일단 진실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븐 잡슨과 함께 일을 해본 사람들 대부분은 그가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잡스와 가장 가깝게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의 진실성과 잡스와 함께 찾아낸 기회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립니다. 결국 잡스와 일을 한 사람들은 그에게 호감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잡스를 사랑했습니다. 호감의 5가지 요소인 진실성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진실성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기업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경쟁사와의 관계를 이유로 때로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공유하는 기업은 극찬을 받는 것입니다. 자포스나 포시신주 같은 호텔이 그 대표적입니다. 때론 불편한 진실을 수용하는 진실성의 덕목입니다. 진실을 수용하는 것도 진실성의 덕목입니다. 렌터카 업체인 아비스가 13년간 적자 허덕이면서 근근히 버텼던 1960년대, 아비스는 이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합니다라는 광고 캠페인을 통해 바로 흑자의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09년 도미노 피자가 소비자 조사에서 골판지 맛이 난다는 혹평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혹평을 한 고객들 광고에 출연시키고 새로 출시한 피자를 맛보게 하는 솔직한 광고로 다시 매출을 회복한 것은 진실성에 좋은 사례입니다. 관련성은 무언가에 대한 이해와 경청을 통해 바로 지금 당장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련성에는 한정이 또한 있습니다. 관련성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답변을 받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관련성 있는 주제는 천차만별이라 철저한 개인화 작업도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경청과 이해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의미 있는 것을 집어내고 주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영리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호감의 중요한 요소인 이타성은 어쩌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윤 추구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윤리적인 기업들이 성공하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에티스피어 재단이 2007년부터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회사 순위를 선정하고 있는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선정되고 있으며 이들 윤리적인 회사들이 했을 실적은 S&P 500에 오른 회사들보다 30%나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이 기업은 공개적으로 제품 가격을 15%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고 동종업계 평균 기부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직원들에게 줍니다. 모든 것을 시장하며 한 번 대박을 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꾸준한 수익을 내며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합니다. 가격 인하에 급급해 직원들의 급여를 깎는 월마트에 가는 회사와는 비교가 됩니다. 분기별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절제된 방침으로 경영하는 것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성은 호감을 얻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해야 전달이 잘 돼 호감을 얻기 쉽다는 메시지인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는 테드 강연은 한 번에 한 명씩만 18분 내에 강연을 해야 한다는 단순한 규칙을 두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동영상 팟캐스트를 통해 무료로 강의를 온라인에 공개한다는 단순한 방식으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테드 강의입니다. 마치 구글이 테스트 박스와 검색 버튼만을 고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잘 알게 되면 실제로는 단순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본인은 단순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단순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련한 기술보다 집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호감을 얻는 기업이라고 해도 어떤 기업은 폭발적인 반응을, 또 어떤 기업은 중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좋다고 평가한 식당 두 곳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한 식당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남겼고 다른 식당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는 호감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움직여 자발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는 수준까지 호감의 정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제가 말하는 호감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호감을 갖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구입하고 전파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호감 요소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봤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0년간 마케팅 설문조사를 보면 고객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주위 사람들의 추천, 즉 구전 효과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업이 고객들에게 호감을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고전의 속도가 빠른 시대엔 호감 요소가 더욱 빠르게 넓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런 호감은 기업의 입장에선 좀 더 인간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통해 쌓을 수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는 이에 적격입니다. 고객은 겉에서 못 보는 기업의 인간적인 측면, 따뜻한 면을 볼 때 그 기업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호감 경제학의 창시인 로이트 바레바 교수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한 것입니다.